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EPL 관련 뉴스 전달해드립니다. EPL의 마지막 라운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의 리그 중단까지 일어났던 EPL은 12개월 동안 달려온 이번 시즌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3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영국에서 일단 시즌을 재개해서 잘 끝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참 다행인 일이네요. 마지막 라운드가 주는 흥미진진함에 주목받은 여러 경기들이 있습니다. 챔스 진출 대결을 펼친 맨유 레스터, 토트넘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첼시 울버햄튼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의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중 가장 재미없는 경기는 단연 토트넘 경기였습니다. 이 답답했던 경기와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토트넘의 이번 라운드 목표는 6위를 사수하라. 이 울버햄튼이 첼시와 비기거나 지지 않는 이상 토트넘 자력으로 이룰 수는 없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전반만 본 시점에서 바로 손절, 다른 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물론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태세의 토트넘이 눈에 띄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첼시가 울버햄튼을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 무리뉴가 어떤 감독인지 알면 이 경기 노잼 예약이죠. 첼시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기기만 하면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무리뉴는 이번 경기의 65분에서 70분간은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라며 유로파를 갈 확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2대0이라는 상황을 듣고 극강의 실리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팀이 아주 강력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점수를 사수하며 유로파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 노잼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추가골까지 기록해 2대0으로 앞서가던 첼시의 경기 결과에 무리뉴는 수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에 의해 한 골 내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 1대1 상황으로 게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축 멤버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리뉴의 말과 케인을 팔지 않겠다는 레비의 말에 의하면 결국 주요 선수를 팔아 거액의 이적료로 다른 선수를 사오는 등의 일은 이번 여름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후 다음 시즌의 스타팅 멤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무리뉴는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디 보자.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 이적 시장은 강력하고 꽤 길다. 이 프리시즌에 새로운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팀의 주요 뼈대가 되는 선수들은 지킬 것이다. 그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We have absolutely no interest. 전혀 관심이 없다. Seeing one of our fundamental players leave. 우리의 근본이 되는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떠나는 것. 이것을 전혀 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즉 토트넘은 작은 보강 외에는 대형 영입이나 이적은 없다는 얘기. 오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답답해 하셨을 텐데요.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게임 초반의 중거리 슛이 전부였다. 상대 선수와 부딪힌 순간마다 판단이 아쉬웠고 게임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라는 평가에 팀과 무리뉴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다음 시즌 토트넘은 괜찮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토트넘은 재개 전과 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며 특히 무리뉴 부임 후 포체티노가 이번 시즌 초기에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응급처치를 해놓은 모양새입니다. 14위에서 팀을 물려받은 무리뉴는 6위까지 올려놓으며 손흥민과 케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게다가 마지막 무승부는 의도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토트넘의 경기력을 그저 나쁘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즌 재개 후 토트넘은 무려 75%의 실점이 개인 실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란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적으로 토트넘의 수비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인데요. 공격 작업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밝힌 무리뉴는 이번 시즌 중반에는 급했던 토트넘의 수비를 고쳤듯 프리시즌에는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EPL 최고 공격수 듀오의 쓰임새도 제대로 가다듬을 수 있을지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추한 경기였지만 유로파를 지켜냈으니 됐다.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 유지해주며 우승컵 들어올리길. 파란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네. 이거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엔딩으로도 좋게 해. 다음 시즌 유로파나 이기자. 토트넘 화이팅! 재밌었나? 아니. 프로페셔널 했나? 응.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
아니지, 첼시가 우리가 해야 하는 걸 해줬지. 이걸 어떻게 실용적이라고 부르냐? 시즌 시작할 때 6위할 거라 했으면 화냈을 거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6위한다 했으면 행복했을 거야. 토트넘의 양면이지. 와, 우리 아직 빅6. 토트넘 팬들은 달콤 씁쓸한 이번 시즌의 결과에 만족하기도 불만족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 다행인 것은 하나, 토트넘이 유로파 자리라도 얻은 상황이라는 것. 둘, 팀의 근간이 된 선수들을 팔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는 것. 유로파도 못 가게 되면 레비가 팔지 않겠다 선언한 케인은 둘째치고 손흥민은 팔지 않겠냐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사실 여러 현지 기사를 봤을 때 유로파를 떨어져도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았죠. 무리뉴가 팀의 근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에 속할 선수가 손흥민, 케인, 요리스, 최근 재계약한 다이어 정도도 약간 애매하고, 오리에 여튼 안 팔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더 손발이 잘 맞는 모습에 후보 선수까지 잘 보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에 자신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 과연 무리뉴는 다음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 그리고 다음 시즌이 오기 전에 과연 토트넘의 김민재, 호이비에르 등 이적설의 주인공들이 토트넘의 스쿼드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 등 이 시즌만큼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 남겨주시면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저희들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